안녕하세요. 속닥속닥의 태규입니다. 오늘은 샬럿 브론테 작가님의 제인 에어를 읽을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영국의 대지 위에 찬란하게 한여름이 빛났다. 사면이 바다인 영국에서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늘이 맑고 그렇게 태양이 빛나는 날이 거의 없었다. 남쪽에서 이탈리아식 날씨가 마치 멋진 철새떼처럼 몰려와 영국의 절벽에 앉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건초는 이미 모두 안에 들여놓았고 풀을 베어낸 손필드 주위에 목초지는 밝은 초록색으로 빛났다. 길은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고 나무들은 절정에 이르러 검푸른색을 띠었다. 산울타리와 숲에는 무성한 나뭇잎이 진한 초록색을 띠어 숲과 산울타리 사이에 있는 풀을 베어낸 목초지의 밝은 초록색과 대조를 이루었다. 아델은 헤이렌에서 반나절 동안 딸기를 따느라 지쳐 해가 지자마자 잠들어 버렸다. 나는 아이가 골아 떨어진 걸 보고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그때는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한낮은 격렬한 불꽃을 모두 태워버렸고 헐떡이는 평야와 타버린 산봉우리에 차가운 이슬이 내리고 있었다. 해가 지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은 장엄한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태양은 산 꼭대기에서 용광로처럼 붉은 보랏빛으로 활활 타다가 더 높이 더 넓게 퍼져 하늘의 반을 더욱더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였다. 깊고 파란 동쪽 하늘은 나름대로 멋졌다. 외로운 별이 동쪽 하늘에 얌전하게 보석처럼 떠 있었다. 다른 곳 찬란하게 떠오르겠지만 아직은 지평선 아래 있었다. 나는 포장도로를 한참 걸었다. 하지만 어느 창문에선가 내가 잘 아는 담배 냄새가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재 창문이 한 뼘쯤 열려 있었다. 아마도 그가 거기서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 옆길로 들어서 과수원 쪽으로 갔다. 그곳이 바깥들에서 가장 아늑하고 에덴 동산 같았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꽃은 활짝 피어 있었다. 마당과 과수원 사이에 높은 벽이 있어 마당과 분리되어 있었고 다른 쪽은 자작나무가 늘어선 가로수길이어서 목초지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과수원 끝에 있는 허물어진 울타리가 쓸쓸한 밭과 과수원의 유일한 경계였다. 길은 울타리까지 이어졌고 그 길 끝에는 마로니에 나무가 있었다. 나무 주위로 동그랗게 의자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모르게 헤맬 수 있었다. 이처럼 이슬이 내리고 침묵이 지배하고 차츰 어두워지자 영원히 그런 어둠 속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달이 떠올라 과수원을 비추자 달빛에 매료되어 울타리로 둘러싸인 과수원 위쪽의 꽃이 만발한 과일나무 사이를 거닐었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무슨 소리를 듣거나 무엇을 보아서가 아니었다. 또다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다. 들장미와 쑥과 제스민과 페랭이 꽃과 장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녁 제물로 꽃향기를 바치고 있었다.
이 새로운 냄새는 덤불이나 꽃에서 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익히 잘 아는 로체스터 씨의 담배 냄새였다. 주위를 둘러보고 유심히 들었다. 잘 익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들을 보았다. 1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나이팅게일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움직이며 다가오는 형체도 보이지 않고 다가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냄새가 점점 더 전해졌다. 도망가야 했다. 덤불로 가는 쪽문을 향해 걷다가 하필이면 그 문으로 로체스터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담쟁이 덩굴이 우거진 구석으로 피했다. 그는 여기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돌아갈 테니 조용히 앉아 있으면 절대로 날 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에게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황후는 상쾌했고 이 오래된 정원은 매력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거닐면서 구스베리 가지를 들어 주렁주렁 달린 자두만한 열매를 보기도 하고 잘 익은 체리를 따기도 하고 허리를 구부려 옹기종기 모여있는 꽃향기를 맡기도 하고 꽃잎에 매달린 이슬에 감탄하기도 했다. 커다란 나방이 윙윙대며 내 곁을 지나갔다. 나방이 로체스터 씨 발밑에 있는 풀에 앉았다. 그는 나방을 보자 몸을 굽히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내게서 등을 돌린 데다 나방에 여념이 없으니 조용히 걸어가면 그의 눈에 띄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자갈 길로 가면 소리가 나서 들킬까봐 길가의 잔디를 밟고 갔다. 그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서 1에서 2야드 떨어진 곳에서 나방을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다.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겠지? 달이 아직 높이 뜨지는 않았지만 달빛이 비쳐 정원 위에 길게 난 그의 그림자를 지났는데 그가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제인, 와서 이놈을 보시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뒤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림자가 느껴지나?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그에게 다가갔다. 이놈 날개를 보시오. 그가 말했다. 서인도 제도에 있는 곤충 같소. 영국에서는 이렇게 크고 화려한 나방을 좀채 보기 힘들어. 저런. 나방이 날아가네. 나방이 멀리 날아가 나도 쭈뼛거리며 물러섰다. 하지만 로체스터 씨가 따라왔다. 울타리에 이르자 그가 말했다. 뒤돌아 더 걸읍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집 안에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오. 그리고 지는 해와 떠오르는 달이 만나는 이 순간에는 아무도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을 거요. 나는 때로는 재빨리 대꾸를 잘하지만 때로는 잘 둘러대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에는 꼭 더듬었다. 난감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유창하게 둘러대거나 그럴싸한 구실이 필요할 때면 꼭 그랬다. 이런 시간에 로체스터 씨와 단둘이 어두운 과수원을 거닐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를 떠나야 할 핑계를 찾을 수 없었다. 꿈을 대며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그가 너무 침착하고 엄숙해 보여서 내가 어쩔 줄 모르며 어색해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웠다. 현재 나쁜 일이 있거나 앞으로 닥친다면 내게만 닥칠 것 같았다. 그는 무념무상으로 조용했다. 제인, 오엘개수 길에 들어서서 허물어진 울타리와 마로니에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가 다시 말했다. 손필드의 여름이 상쾌하지 않소? 네, 주인님. 당신도 틀림없이 어느 정도는 이 집에 애착을 갖게 되었을 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감정도 풍부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소? 정말로 이 집이 좋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은 그 멍청한 아델도 좋아하고 단순한 페어팩스 부인까지 좋아하는 것 같소. 네, 주인님. 서로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두 사람 다 좋아요. 그들과 헤어진다면 유감이겠소? 네. 안 됐군. 그가 말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을 멈추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법이지. 그가 곧이어 말했다. 기분 좋은 안식처에 정착하자마자 휴식 시간이 끝났으니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가라고 하지. 계속 앞으로 가야겠죠, 주인님? 내가 물었다. 제가 손필드를 떠나야 하나요? 제인, 떠나야겠소. 미안하오, 제인. 하지만 떠나야 하는 게 사실이오.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꿋꿋하게 버텼다. 주인님, 계속 앞으로 가라는 명령에 따를 준비를 할게요. 지금 그렇게 하시오. 오늘 밤에 그런 명령을 해야겠소. 그럼 결혼하실 예정이신가요, 주인님? 정확하게 바로 그렇소. 늘 그렇지만 영리하게 정답을 잘 맞췄소. 곧이요, 주인님? 아주 곧 나의 에어양 그리고 제인 소문이 맞소. 분명히 말할 테니 잘 기억하시오. 신성한 올가미에 노총각의 목을 집어넣을 작정이오. 성스러운 결혼의 영역으로 들어가 잉그램 양을 내 품에 안을 작정이오. 그녀를 안으면 한아름 가득이 있게요. 그게 요지는 아니오. 아름다운 불량주처럼 멋진 여자라면 아무리 한아름 가득이라도 괜찮소. 자, 말하는 동안 내 말을 들으시오. 제인, 나방이 더 있나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건 아니겠지? 제인, 불나방일 뿐이오. 멀리 집으로 날아가는 잉그램 양과 결혼하면 즉시 당신과 어린 아들 모두 이 집을 떠나는 게 낫다는 말을 적절하게 먼저 꺼낸 사람은 당신이었소. 당신은 책임감 있는 피고용인의 처지에 어울리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선견지명을 지녔소. 이런 제안 속에 내 여인에 대한 비난 비슷한 게 담겨있지만 그건 그냥 넘어가겠소. 정말이지 자네트, 그대가 멀리 떠나면 비난을 잊겠소. 그 말 속에 있는 지혜만 주목하겠소. 그게 내가 늘 행동하던 방식이오. 아델은 학교에 가야 하오. 그리고 에어양, 당신은 새로운 자리를 찾아봐야 하오. 네, 주인님. 곧 광고를 내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마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 다른 자리를 구할 때까지는 여기 머물러도 되겠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 그렇게 길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 멈추었다. 한 달쯤 뒤에는 내가 신랑이 될 거고 로체스터 씨가 계속 말했다. 그 사이에 당신 일자리와 거처를 찾아보겠소. 감사합니다, 주인님. 그런 부담을 드려서 죄송해요. 오, 사과할 필요는 없어. 당신처럼 의무를 충실히 해낸 고용인이라면 주인에게 쉽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 실제로 이미 장례의 장모가 될 분을 통해 당신에게 어울릴 만한 자리를 들었소. 아일랜드 코노트의 비터넛 로지에 사는 다이오니시어스 오골 부인의 딸 5을 가르치는 일이요. 아일랜드를 좋아할 거요. 아주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들 하오. 아주 먼 곳이네요, 주인님. 아무리 그래도 당신처럼 현명한 여자는 여행을 하거나 멀리 간다고 반대하지 않을 것 같소. 여행은 괜찮지만 거리는 안 그래요.
그리고 바다는 장벽이죠. 무엇으로부터 장벽이란 말이요, 제인? 영국과 손필드로부터요. 그리고 또 당신으로부터요, 주인님. 나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를 내어 울지는 않았다. 흐느끼지 않으려고 했었다. 비터넛 로지에 사는 다이오니시어스 오골 부인을 생각하자 가슴이 차가워졌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가 나와 지금 내 옆에서 걷고 있는 주인 사이에 밀어닥칠 운명 같아 가슴이 더더욱 싸늘해졌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바다, 즉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된 사람과의 사이에 있는 부, 신분, 관습의 바다를 생각하니 가슴이 얼어붙었다. 먼 곳이네요. 내가 다시 말했다. 확실히 그렇소. 아일랜드의 코노트에 있는 비터넛 로지로 가면 다시는 못 볼 거요. 제인, 틀림없이 그럴 거요. 나는 시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일랜드에 갈 일이 없을 거요. 우린 좋은 친구였소. 제인, 그렇지 않소? 그랬어요, 주인님. 친구들은 이별할 때 남은 시간 동안 서로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법이오. 오시오. 별빛이 저쪽 하늘로 사라지기 전에 반 시간쯤 조용히 여행과 이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여기 마로니에가 있고 고목의 뿌리 옆에 벤치가 있소. 오시오. 오늘 밤에는 평화롭게 저기에 앉아 있읍시다. 앞으로는 저기에 같이 앉을 수 없는 운명이지만 말이오. 그는 나를 앉히더니 자신도 앉았다.